여기에 있듯이 공기 유통을 좋게 해주고 밭에 넣었을 때 영양분을 아주 서서히 공급을 해줍니다. 그 비료를 줘서 키우는 것들 보면은 가게에 가서 우리가 살 때 세러리 살잖아요. 세러리 굵고 이렇게 굵어서 이파리까지 잘라가지고 나오잖아요. 그 세러리를 기를 때 얼마나 거기다 비료를 많이 줘서 키웠을까 하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비료를 많이 줘서 키워놓은 그것하고 이렇게 우리가 이 퇴비인 이런 블랙하우스 소똥 같은 걸 줘가지고 키워낸 것하고 영양분이나 모든 데 있어서 차이가 많이 있을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우리들은 이렇게 뭐 올게닉 아니면 퇴비 뭐 이런 걸 많이 써서 한번 키워보도록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저런 거 키워넣어서 이렇게 집어넣고 키워놓게 되게 되면은 맛도 달라요. 영양소 그것도 차이가 있지만 맛도 다릅니다. 네, 요거는 이 발효된 개분이에요. 그러니까 저런 것들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작물의 뿌리에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제가 그 실패한 그 이야기를 좀 하나 해드릴게요. 도마도를 심었습니다. 도마도를 심었는데 도마도가 안 자라요. 그래서 도마도가 안 자라서 그 복합 퇴비 있죠? 복합비료라고 그래요. 한국에서는. 그런데 여기서는 뭐 텐텐텐 그런 것도 복합비료예요. 질소, 인산, 칼리가 같이 들어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물에다 탔어요. 물에다 타가지고 도마도 주위를 이렇게 동그랗게 한 다음에 거기다가 물을 거기다 이렇게 타줬어요. 그런데 한 달이 지났는데도 그대로예요. 안 자라요. 그 나중에 이렇게 도대체 왜 안 자라나 하고 줄기를 한번 이렇게 딱 잡아서 줄기를 이렇게 잡았어요. 그랬더니 줄기가 다 벗겨지는 거예요. 비료 이 물에 의해서 데미지를 입은 거예요. 그래서 절대 비료는 물에 타가지고 절대 가까이 주지 마세요. 비료를 주려고 그런다 그러면 올게닉 비료를 주세요. 차라리 올게닉 비료는 거기 보면 올게닉 비료에 no burning이라고 있어요. 타지 않는다 하는 그런 거예요. 여기 나옵니다. 그게 이건 뭐냐면은 이 목화씨를 그러니까 저거 이 카튼 시드 밀이라고 요게 카튼 시드 밀이라고 나와요. 저게 동물 사료로도 사용하지만 저게 거름으로도 사용이 됩니다. 네. 여기 보면은 성분표가 꼭 들어 있어요. 성분표가 들어 있으면은 성분표에 거기에 뭐 대개가 여기에 대개가 요게 3개가 들어 있는데 질소, 인산, 칼리예요. 그렇게 NPK, 질소, 인산, 칼리 그렇게 딱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시고 뭐를 사용하게 될 때 그렇게 쓰시면은 딱 좋아요. 이게 올게닉 비료예요. 홈디포에서 파는 요거 밀 올가나이트라는 요런 비료를 홈디포에서 팔아요. 그럼 저 비료는 데미지가 없어요. 아까 뭐 텐텐텐 이런 것들은 뿌려버리게 되게 되면은 뿌려버리게 되게 되면 거기에 뭐 데미지를 입고 탄다거나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저거는 그렇지가 않아요. 저 비료를 홈디포 가서 사셔서 한번 사용을 그렇게 한번 해 보시고 그렇게 해보세요. 이 핏모스라고 그래요. 핏모스라고 그러잖아요. 저거는 영양가가 없는 겁니다. 영양가가 없는데 저거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되면은 땅의 보수력을 좋게 해요. 그래서 저거
뭐 그렇게 비싸진 않아요. 그러나 이 저거 팩이 이거보다도 더 크게 나오는 게 있어요. 한 그런데 이 20 몇 불인가 뭐 그래요. 근데 그게 아주 그거 한 포를 풀어서 이렇게 딱 커버하게 되면은 굉장히 많이 이렇게 커버하고 그러고 그래요. 아주 굉장히 딱딱하게 저거를 진공으로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저건 지금 진공이 아니에요. 그냥 소규모로 조금씩 쓰는 사람들은 저거 가지고 써도 되지만 약간 좀 멀게 많이 쓰기를 원하고 그러는 분이라 그러게 되면 저거 커다란 팩을 하나 사서 쓰시면 아주 좋아요. 저거를 한꺼번에 밭 전체에다 하실 필요 없고 어떻게 하냐면요, 실험적으로 해보세요. 작년에 우리 집에 와가지고 이 유채 씨앗을 뿌린 분들은 내가 그거를 쭉 비료별로 해가지고 해서 그 데이터를 자기가 낼 수 있게 결과가 딱 이렇게 볼 수 있게끔 지금 많이 자라 있어요. 근데 저런 거는 땅이 딱딱하고 가물고 그런 땅에 있어서 저 흙을 사용하게 된다고 하게 될 때 굉장히 이점이 많이 있어요. 보통 지금은 다 모종을 사다 심으시죠? 그렇죠? 모종을 다 사다 심으시기 때문에 뭐 옛날에는 제가 한국에 있을 땐 그랬어요. 흙을 채를 쳤어요. 채를 쳐가지고 거기다가 상토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이 씨앗을 넣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할 필요 없이 저렇게 저런 흙, 요거 파링 믹스라 그래요. 요런 흙을 사서 바로 거기다가 이 씨앗을 넣고 그러면 돼요. 근데 씨앗을 그냥 넣어서 저기서 키워낸다고 하게 될 때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러면은 시간을 좀 더 세이브하고 빨리 나오게 하는 그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고추씨 같은 거는 한번 씨를 뿌려가지고 싹이 틀 때까지 기다리면은 한 열흘도 더 걸려요. 아주 열흘 보름 그렇게 걸려요. 그러나 이 고추씨를요, 심기 이전에 물에다 불려요. 하루 저녁을 물에다 불려가지고 그 다음에 그거를 페이퍼 타월 같은 데다가 그걸 넣고 이런 그릇에다가 이렇게 딱 놔요. 페이퍼 타월로 이렇게 물 적셔가지고. 그러면은 따뜻하게 해주면은 며칠 지나지 않게 되면은 뿌리가 하얗게 이렇게 싹이 딱 터져 나옵니다. 뿌리가 너무 길게 나오게 되면은 안 좋아요. 아주 눈꽃맛이 조금 나오기 시작할 때 그때 그거를 갖다가 저런 파팅 믹스 저런 흙에다가 해가지고 그걸 심어 주시면은 좋은데, 더 빨리 나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면은 저 파링 믹스에다가 그 뿌리가 이렇게 살짝 조금씩 나오려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다 심고 이렇게 딱 해 놓은 다음에 밑을 따뜻하게 해줘요. 그러니까 뭐 전기장판 아니면은 뭐 그런 게 있어요. 따뜻하게 해주는 거를 해놓고 그 위에다가 저거를 딱 모종판을 놓게 되면은 싹들이 빨리 올라와요. 그러니까 보통 고추 모종을 한번 심어서 내올라 그러면은 3개월 기다려야 돼요. 3개월을 기다려야지 고추 모종 하나가 이렇게 커져요. 근데 지금은 저기 고추 모종 나온 거 갖다 사다 심게 되게 되면은 그 뭐 거저먹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 고추 모종 저렇게 잘 나와서 저걸 사다 비싼 것도 아니에요, 저게. 자, 이게 아까 그 비료라는 거를 얘기한 겁니다. 여기 보면은 요게 10-10-10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요 10-10-10 요거는 뭐냐면은 질소 NPK라고, 질소, 인산, 칼리. 요 세 가지 이게 반드시 요게 어디든지 기재되어 있어요. 저거를 쓴다 그러게 되면은 조금씩 뿌리세요.
한꺼번에 많이 뿌리지 말고 조금씩 여러 번 그렇게 뿌리게 되면은 효과를 볼 수 있게 돼요. 아까는 10, 10, 10이었었지만 요거는 19, 19, 19이에요. 저 19, 19, 19은 함량이 10, 10, 10보다 거의 2배의 함량이. 그리고 저거는 농도가 짙은 겁니다. 그래서 저거를 사용하게 되게 되면은 그 효과가 아주 더 빨리 나타나요. 더 빨리 시퍼렇게 더 크게 빨리 자라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대로 샐러리 같은 거 심어가지고 그렇게 시퍼렇게 그냥 이만하게 자라고 그런다 그러게 되면은 빨리 자라서 좋지만 거기에 이 좋은 영양소는 별로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지난번에 제가 거기 카톡창에다가 그걸 올려놨더니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텃밭에 제초제를 뭘 뿌렸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거기다가 질문을 했어요. 저 같은 경우에 텃밭에다 제초제 쓰지 않기를 원해요. 그 제초제 뿌리게 되면은 그것이 데미지를 입거든요. 땅이 데미지 입고 땅이 데미지를 입고 그거 땅에 의해서 데미지 입은 그 땅에다 뭘 심었다 그러면은 그것도 우리 인류에게 사람들에게 피해를 가져다 줘요. 그래서 저는 그거 원치 않아요. 그 대신에 이 올게닉 그런 제초제 그런다 그러게 되면 베네가 이제 식초에다가 요거 이 4리터입니까? 요 한 병 파는 데다가 거기다가 물비료 있어요. 물비료가 아니라 물비누. 왜 그거 리퀴드 소업 있지 않습니까? 그걸 한 컵을 거기다 믹스해요. 잘 믹스를 하세요. 그런 다음에 그거를 갖다가 사용하게 되면은 그것도 풀을 죽여요. 예, 10%는 먹고. 그러면은 그 제초제 대신에 그걸 사용하게 되게 되면 약간 돈은 더 들어가요. 그러나 우리가 왜 텃밭을 합니까? 텃밭 해가지고 나오는 그러한 것에 의해서 건강한 것 우리가 먹고 그러려고 그 텃밭을 하는데 여기 보면은 5, 10, 15이에요. 여기 요 맨 마지막에 15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저 숫자는 칼리질 비료인데 저거는 어떤 역할을 하냐 하면은 열매의 이 열매의 비료 성분을 많이 공급해 주는 것이 지금 맨 마지막에 저거예요. 그래서 너무 빨리 자라지 않고 5, 10, 15이에요. 그러니까 대신에 열매에다가는 영양을 갖다가 많이 공급을 하고 빨리 안 자라게 하고 그런 게 있어요. 옛날에는 한국에 수수가 이렇게 커다랬어요. 그래가지고 수수 그거 대가 이렇게 나와서 그게 이렇게 익으면 이렇게 쭉 늘어지고 그랬거든요. 지금은 수수 그런 거 없어요. 그 수수가 어떠냐면요. 키가 여기서부터 하여튼 짤막해 요만큼 올라왔어요. 그래 놓고 아주 짤막하게 올라온 다음에 수수 그 꽃 이삭이 요게 아주 그냥 묵직하게 따닥따닥 바짝 섰어요. 그러니까 유전자의 조작에 의해서 요즘에는 이제 수수를 이렇게 디벨롭해서 나오는데 그것도 이제 그렇게 되어 있는데 키가 많이 안 자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는 비료를 갖다가 아마 내 생각에 요 5, 10, 15 이런 거 쓰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요. 요건 15-0-15이에요. 그러니까 자라남과 열매를 목표로 키우는 그런 작물들. 제가 이제 비료가 저런 거가 여기 시중에 별로 사기가 쉽지가 않아요. 저런 거는. 그런데 저거를 이렇게 15-0-15이에요. 그러면 저런 거는 그렇게
자라게도 하고 그 다음에 열매를 빨리 키우려고 하는 데에는 저 비료를 사용한다 하는 그런 거를 제가 이렇게 소개를 해 드립니다. 요게 16, 4, 8이에요. 그런데 저게는 다른 거에 비해서 거의 이 질소질의 함량이 거의 더블이에요. 근데 요게 가운데 4 있지 않습니까? 요거 질소 인산 칼리거든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있어서 요 가운데 요 인산은 그렇게 많이 필요를 하지 않고 한 번 줄 때 그 기비로 아예 밭에다가 싹 뿌려버리고 할 때에는 이제 저거를 그렇게 해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뭐 빨리 채소나 나무를 키울 때 저런 것들을 많이 쓰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요거는 앞에는 없고 0060예요. 조금 여기 뭐만 들어있는 거예요. 칼리질 비료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뭐 이렇게 키웠는데 너무 열매가 안 자란다 그럴 때가 있어요. 열매가 안 자란다 그럴 때에는 요거 0060 저것도 한꺼번에 너무 많이 주면 안 됩니다. 요거는 그냥 비료예요. 비료는 한꺼번에 너무 많은 그러한 이 성분이 한 군데에 너무 많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게 되기 바랍니다. 네. 요거는 열매가 달리는데 주력할 뭐 채소나 과일, 뭐 채소 같은데 뭐가 많이 그렇게 됩니까? 뭐 참외도 있고 수박도 있고 토마토도 있고 뭐 고추도 있고 가지 뭐 여러 가지 열매 채소에 사용을 하게 되면은 좋을 줄 알고 있습니다. 물을 안 주다가 너무 물을 많이 주어도 그렇게 갈라지고 터지는 그런 현상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물을 주더라도 서서히 그렇게 해서 저건데 아주 바짝 마르고 그런 데다가 그런 열매 그런데 뭐 참외밭 아니면 수박밭 뭐 이런데 갈라지고 그러는 게 그런 현상 때문에 오지 않나 그런 생각해 봅니다. 요거는 34제로입니다. 여기는 질소만 있는 거예요. 이 채소는 안 기르더라도 집에 잔디 키우는 분들, 잔디 기르는 분들 있잖아요. 그 잔디가 너무 이렇게 누렇게 잘 안 자라고 뭐 한다 그런 분들 있으시면은 저거를 갖다가 한 군데 많이 떨어지지 않게 아주 옅하게 이렇게 딱 뿌려줘요. 그러고 나면은 거기다가 스프링클러를 이렇게 물을 주게 되면은 잔디밭이 아주 파랗게 돼요. 네. 그 잔디밭 파랗게 만들어 본다. 그런다 그러면은 실험적으로 한번 해보세요. 조그만 데 해가지고 거기에 이렇게 표시해 놓은 다음에 거기다가 저거를 싹 뿌린 다음에 물을 똑같이 줘 보면은 저 비료를 준 그 부분에는 아주 파랗게 잘 올라오고 그래요. 저 질소가 하여튼 2% 파랗게 빨리 그렇게 자라게 하는 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질소질 비료만 한번 줘보면 그런 현상을 알 수 있다. 제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비료도 참 여러 가지 비료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045 제로예요. 왜? 꽃 키우시지 않습니까? 꽃을 키우는데
꽃밭에서 아니 가게에서 꽃가게에서 꽃을 사갖고 와가지고 심었어요. 심었는데 그 다음서부터 꽃을 심어놨는데 그 다음서부터 꽃이 제대로 안 돼요. 왜냐하면은 꽃가게에서는 꽃 잘 피게 요 파우더로 된 요런 비료가 있어요. 파우더로 된 요런 비료를 물에다 타가지고 자기가 기르는 그 꽃밭에다가 싹 뿌려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꽃에 필요로 되는 영양소를 계속해서 공급을 받으니까 꽃 기가 막히게 꽃이 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집에 와가지고 저 영양소 안 주고 그러면 그때서부터 꽃이 꽃대도 안 올라오고 제대로 이 모양이 없는 그런 거를 이렇게 보고 그럴 때가 있어요. 요거는 여기 보면 오스모코트라 그랬습니다. 오스모코트. 어떠한 비료는 뭐 주면은 한 뭐 일주일, 보름 이 정도 가요. 근데 요 비료는 한 번 주게 되면 6개월이 갑니다. 코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비료를 쓸 때에는 특별히 뭐 나무를 사왔는데 뿌리만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러한 나무를 사올 때도 있어요. 아니면은 뭐 화분에 들어있는 그러한 것들을 사다가 바로 심으면 괜찮은데 어떠한 집에서 파는 나무들은 이렇게 쑥 꼽으면 쑥 뽑혀요. 뿌리가 이렇게 딱 이 화분에서 돌지 않았어요. 그럴 때에는 그 흙에다가 여기 요 오스모코트 18-6-12인 요런 비료를 거기다가 넣어 가지고 키우게 되게 되면은 아주 그게 뿌리에 데미지 입지 않고 계속해서 잘 자라고 그래요. 채소를 기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추 심으십니까? 비료도 하고 비료도 하고 어떤 책으로 그러는데 비료만 퇴비도 하고 비료를 준다고 하게 될 때 저는 심을 때 이제 전문적으로 오이하고 호박을 키워내야 되니까 거기다가 이렇게 구덩이 파고 오이 모종 이렇게 빼서 이렇게 심고 그러게 될 때 이 비료를 써요. 이 비료를 쓰게 되니까 아주 처음서부터 이렇게 자라는 게 시퍼렇게 잘 자라고 그러더라고요. 요거는 아이러나이트라 그래요. 근데 홈디포 가면은 요런 거를 팔아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은 이 영양을 공급받지 못해 가지고 노랗게 된 것들이 있어요. 뭐 채소도 그렇고 뭐 채소밭에는 저거는 나는 그렇게 그렇게 뭐 추천하고 싶지 않은데 어떤지 보면 잔디밭 같은데 이제 그런데 보면은 노랗게 되고 그런 잔디가 있어요. 영양 공급을 제대로 못 해줘서도 그럴 수가 있고 제대로 비료 성분이 부족해서도 그런 현상이 올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는 이 아이러나이트 이거를 갖다가 그렇게 주게 되게 되면은 진짜 마법 매직 같아요. 그렇게 노르스름한 컬러가 그린으로 싹 바뀌게 되는 거예요. 나는 골프장에 가보면 그 골프장 그 그린 위에 저런 걸 쓰지 않나 그런 생각해봐요. 보기는 아주 파랗게 돼 있잖아요. 네. 한국말로는 말하면 석회예요. 여기서는 파는 게 라임이라고 그래요. 이 라임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땅의 산도를 조절을 해 줍니다. 그래서 땅에 이 대게 아까 제가 이거 드렸는데 여기 보면은
pH가 어떤지에 대해서 내가 보낸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분들이 이거 보내와요. 당신 땅의 pH가 얼마다. 그럼 pH가 뭐 3.5다, 4다, 6.5 정도가 이 에버리지예요. 그런데 여기다가 만약에 3.5, 4다 그렇게 되면은 석회를 주라 그래요. 그 석회 줄 때 석회를 우리가 뿌립니다. 그럼 산도는 조절이 돼요. 그 산도 조절이 되면은 비료가 작물이 비료를 흡수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흡수를 잘 하게 도와주는 게 라임이에요. 그러니까 라임은 우리는 그렇게 해요. 그냥 한번 수확하고 나서 다음에 이제 뭐를 뿌린다. 그러게 될 때 라임을 갖다 한번 싹 뿌려요. 그리고 밭을 갈아엎고 거기다가 뭐 퇴비도 주고 뭣도 주고 해서 다시 심고 그래요. 그러니까 꼭 계속해서 뭐 연작하고 뭐 이렇게 계속해서 심어 나가고 그러실 때에 저거를 한번 그렇게 사용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 비료를 잘 흡수하게 하고 땅의 산도를 조절해 모든 작물들을 잘 자라도록 도와주는 게 저겁니다. 요건 뭐 속효성 라임도 있어요. 아까 그건 라임인데, 근데 요거는 한국 사람들이 급하거든요. 요거 똑같이 라임과 같은 역할을 하는데 속효성으로 이것을 쓰기를 원한다고 할 때는 요걸 사용해 보시라. 제가 한번 이렇게 정합니다. 참 미국은 많아서 참 좋아요. 저건 뭐냐면은 물비료예요. 근데 요게 물비료인데 요게 블룸 부스터라 그랬어요. 요거는 저 물비료를 갖다 물에서 타가지고 꽃밭에다가 주게 되면은 꽃이 계속해서 피어요. 그러니까 꽃이 안 핀다 그러면은 꽃 비료를 주게 되면은 꽃이 계속해서 피는 그러한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 플랜트 스타터 이 솔루션이라고 그랬어요. 어떤 것들은 새로 심었는데 그것이 빨리 잘 안 자라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에는 요 비료를 한번 써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근데 요게는 4-10-3예요. 그러니까 질소 인산 칼리에 인산질이 여기 상당히 많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보니까 리퀴드로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요거를 우리가 모종 사다가 뭐 심기 이전에 밭에다가 먼저 이렇게 싹 뿌려주고 그걸 이렇게 심게 되게 될 때 좋을 줄 알고 있습니다. 요거는 플랜트 푸드예요. 그러니까 이 플랜트 푸드가 상당히 많아요. 요거는 대개 플랜트 푸드들 저거를 갖다가 저게 파란색의 파우더로 되어 있거든요. 저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딱 냄새를 맡아보면은 꼭 무슨 조미료 같은 냄새 같은 그런 게 나요. 그래가지고 저걸 물에다 타서 주게 되게 되면은 효과가 참 빨리 볼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저게 합니다. 토마토를 갖다가 키울 때 이거를 사용해라 하는 그런 겁니다. 우리가 토마토를 심었을 때 집에서 토마토 심어 보셨습니까? 근데 토마토를 심었을 때 잘 안 되고 병이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왜 안 되고 왜 병이 있는지 그럴 때
도마도 전용 비료를 사용해 보시게 되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해답을 얻을 수가 있어요. 블루베리 심어 보셨어요? 네. 블루베리는 산성을 좋아해요. 보통 땅들이 산성이라고 그러는데 블루베리 아주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블루베리를 키우는데 거기다가 뭐 라임도 주고 뭐 퇴비도 주고 비료도 많이 주고 그렇게 키운다고 하게 되는데 저 블루베리 자체가 싫어합니다.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블루베리는 산성을 좋아하니까 산성에 필요로 되는 이제 그 뭐 이 라임이나 이런 것들은 주지 말고 그 위에 뭐 거름 같은 것들 만약에 이 블랙카우나 이런 뭐 그런 것들을 이렇게 줘가지고 이렇게 돕게 된다고 할 때 블루베리 맛 자체가 달라집니다. 도마도 기르시면은 도마도가 여기가 요 앞에가 까맣게 썩는 거 보셨나 모르겠습니다. 요게 이거 왜 이래? 네, 요게 도마도가 이렇게 까맣게 썩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방지하는 데에도 그런 거. 근데 우리 도마도 길러가지고 뭐 그렇게 도마도 많이 키우진 않죠. 네, 혹시나 압니까? 우리가 이제 이 다음에 혹 도마도를 갖다 약간 키우고 그런다고 하게 될 때 저거를 한번 이렇게 just I remind you. 내가 이게 여러분한테 한번 해보는 겁니다. 뭐 채소를 기를 때 병이 없으면 좋겠는데 벌레도 오고 병도 오고 그러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는 이 아주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살충제예요. 이 세빈이라는 거는. 그래서 뭐 가급적이면은 뭐 살충제 안 치고도 그냥 먹는다 그러면 저거 하지만 여기 올게닉 살충제도 있어요. 저한테 아까 뭐 올게닉 살충제 아니면은 뭐 닭똥 그 다음에 올게닉 비료 그거 사기를 원하신다면 저한테 문의하시게 되기 바랍니다. 여기 이제 다코온일이라고 있어요. 이파리 병이 있을 때 사용하는 아주 좋은 살균제라고 그랬는데 그 채소나 나무나 뭐 이런 거 키우게 될 때 뭐 사람도 상처 하나 이렇게 딱 나고 그러는 거 it's okay. 근데 뭐 캔서 걸렸다. 그 시리어스한 거예요. 그렇죠? 그때는 이 사용되어지는 게 살균제, 그 채소 같은데 저 때는 벌레 먹는 거 뭐 생명에 지장 없어요. 그러나 병에 걸렸다, 생명에 지장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나무는 죽어요. 그럴 때에는 저걸 쓰는데 그럼 저게 왔는지 안 왔는지, 병이 왔는지 안 왔는지 어떻게 아느냐? 그럴 수 있어요. 그 이파리를 보면은 이파리가 이렇게 말리고 이파리가 뭐 이렇게 병이 들어서 이렇게 갈색으로 바뀌고 뭐 이런 때가 있어요. 그때는 저걸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살균제. 이것도 살균제예요. 근데 여기 보면은 이 카포 펀지사이드라고 그랬어요. 이것도 광범위하게 가서 묻게 되면은 뭐 배나무, 사과나무에는 그런 병이 많이 와요. 그때는 이 카포 펀지사이드 이거를 제가 쓰기를 권장합니다. 감나무가 죽어요. 많은 경우에서 감나무가 죽는데 왜 죽는지도 모르고 그냥 우리는 감나무가 죽었네 그래요. 근데 감나무가 죽기 이전에 반드시 내가 왜 죽는다 하고 딱 말을 하고 죽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파리가 여름인데 갈색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이파리가 여름인데 이파리 뒤에가 까만 줄기, 까만 색깔로 줄이 쭉 이렇게 가 있어요. 그러고 있다가 얼마 있다가 이파리가 뚝뚝 떨어져요. 여름에. 그러면은 이거 미리 방제를 해 주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 감나무 사시는 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이거 복숭아 나무 아니면 감나무 여기에다가 이 나무를 쓰면 돼요. 꼭 요거 프루트리 스프레이라는 요거 알아두시면 좋아요. 살균제예요. 저거를 감나무나 이런 복숭아 나무는 병에 걸려도 죽지는 않아요. 그렇게 잘. 근데 감나무 잘 죽어요. 감나무에 이 예방 차원에서 약을 뿌려 주시는데 한 봄에 한 이파리 나오고 나서 한 열흘 간격으로 한 서너 번 뿌려 주세요. 그러면 그 병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건 3-in-1이에요. 여기 3-in-1이라고 그랬잖아요. 저거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예. 벌레도 죽이고, 그 다음에 이 균도 죽이고, 그 다음에 벌레 알, 뭐 이렇게 이파리 뒤에 이렇게 보면은 거기다가 하얗게 알을 까가지고 뭐 이렇게 말려 있는 거 이런 거를 보실 때가 있어요. 그때에 사용하는 게 요런 거예요. 요 3-in-1은 그때 쓰면 됩니다. 요새는 참 좋은 세상이에요. 저 약 갖다가 3-in-1 그런 병이 있으면은 예방 차원에서 반드시 뿌려 주시게 되기 바랍니다. 요것도 이 트리플 액션이라 그랬어요. 세 가지 똑같이 요것도 뭐 여기 보면은 여기에 벌써 벌레들이 있죠. 벌레들도 있고 그 다음에 뭐 펀지사이드 뭐 이런 거 있고 알까 있는 거 있고 요런 것들이 사용되어지는 게 저겁니다. 아까 나왔습니다. 식초예요. 요렇게 식초 올게닉으로 풀을 죽이려는 분들에게 아주 인기가 있어요. 그 물비료를 섞어서 뿌려주면은 물비료, 예, 리퀴드 소프 그거를 갖다가 이렇게 믹스해서 뿌려주면 되는데 그 한 14불 한 14불짜리는 1갤런짜리고 뭐 한 20몇 불짜리는 2갤런짜리 스프레이가 있어요. 그 스프레이를 쓰게 될 때 저것도 확 퍼지게 되면은 저거 닿는 데마다 그게 죽으니까 거기다가 깔때기를 이렇게 그 앞에다 이렇게 씌웁니다. 왜 개들 물지 못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목 채서 이렇게 돼서 와서 핥지도 못하고 그렇게 못하게 하는 그런 것 있듯이 약 치는데도 그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딱 해가지고 약을 치게 되면은 이 다른데 그렇게 데미지 입히지 않고 그러는. 저거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거예요. 라운드업이라는 거예요. 너무 광범위하게 쓰이는 그런 풀 죽이는 약이에요. 뭐 저거는 뭐 여기 우리 뭐 드라이브웨이 같은데 그 옆에 뭐 풀 난다 뭐 한다 그럼 저런 걸로 사용하면 아주 좋을 줄 알겠어요. 끝. 다 했습니다. 혹 제가 질문을 받겠습니다. 뭐